이제 오늘의 마칼란의 주제는 케빈 더브라이너 33세도 맨체스터 시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인데요. 항상 더브라이너 빅매치 사나이였죠. 팀에 필요한 역할을 언제든지 해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시즌이 그의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의 계약이 올 여름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동안 빅매치에서 혹은 여러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더브라이너인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펩도 이제 더브라이너에게 주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죠. 부상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제 부상 이후에도 지난 시즌에 자신을 빛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더브라이너는 햄스트링 수술로 인해 1월까지는 경기에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복귀를 하자마자 뉴캐슬전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완전히 존재감을 과시했죠. 근데 이제 점점 시즌 막바지까지 예전만큼 날카롭지 못한 모습을 점점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도 결국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리그 우승을 돕기도 했고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선두였던 와킨스랑 격차가 3개밖에 나지 않았어요. 반 시즌밖에 안 뛰었는데 어시스트를 10개나 했어. 경기당 어시스트 수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인 최다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더브라이너의 영향력은 작년까지는 여전히 뚜렷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큰 경기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3월 맨체스터 더비에서 시티가 3대1로 승리할 때 완전히 조용했고 필포든이 팀을 이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안필드에서는 교체 아웃되면서 완전히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FA컵 결승전에서도 팀의 패배를 구해내주지 못해요. 점점 중요한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들이 한두 번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작년 막바지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즌까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스널과 맞대결에서는 그냥 선발로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복합적인 문제가 또 찾아와요. 사타구니 문제도 찾아오고 계속 통증이 있고 그래서 기량을 회복하려고 하면 부상 이게 반복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기 위해 더브라이너를 펩이 되게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리그에서 뉴캐슬 상대로 4대0인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쉬길래 2차전에서 레알 원정 가면은 기용하려고 쉬게 했구나, 컨디션 관리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레알전에서 2차전에서 아예 출전을 안 해요. 그럼 2경기를 쉰 거죠. 리버풀 상대로 2경기를 쉬고 선발 출전을 했지만 가장 먼저 교체당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경기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약간 한 세대가 저물고 있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체감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일단 경기력의 저하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앞서 말했던 부상 후유증과 팀의 부진인데요. 일단 부상 복귀 후 예전만큼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그동안 트래블로 가는 과정 그리고 트래블을 이뤄낸 시즌까지 너무 많은 경기로 혹사를 당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작년 10월에 더브라이너를 이렇게 말해요. 자동차를 수리하면 처음과는 다르다. 원래의 새 차 같지가 않다. 약간의 저하가 있는 것은 정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면 더브라이너가 22-23 시즌 말에 트래블 도전 위에서 진짜 몸을 혹사당했어요.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더브라이너 햄스트링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도 끝까지 뛴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마지막 경기였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전반전의 부상으로 교체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행히 새 시즌을 건강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막전 벌리전에서 바로 햄스트링이 파열돼요. 그래서 더브라이너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직접 자동차에 비유를 해요. 그리고 700경기 동안 뛰고 나서 대규모 정비를 받았다. 자동차와 비슷한 원리다. 햄스트링에 금이 많이 가 있었고 언제든지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마치 젖은 행주 같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사타구니 부상까지 겹치면서 부상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고 더군다나 이제 12월과 1월 대부분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긴 했지만 하필 팀이 최악의 경기력을 보일 때 합류할 탓에 이게 경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팀의 경기력이 더 떨어지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의 부상자도 속출하면서 더브라이너와 다른 선수들이 또 과부하에 걸립니다. 이번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영입해서 다행이지 그 전까지 맨시티 스쿼드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파란색이 득점과 실제로 어시스트 한 것을 합친 기록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수치는 기대 득점과 기대 어시스트를 합친 겁니다. 근데 지금 18-19 시즌부터 23-24 시즌 작년 시즌까지 보면은 예상골과 예상 어시스트보다 실제로 기록한 공격 포인트가 모두 높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이번 마지막 시즌인 이번 시즌에 기대 득점과 어시스트보다 실제 기록한 공격 포인트가 적어지게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기록이죠. 하필 마지막 시즌에 더 보여주고 싶은 시즌에 팍 꺾여버린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예상 어시스트와 실제 어시스트 그리고 예상골, 실제 골을 볼 수 있죠. 여기선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상 어시스트보다 팀들이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어시스트를 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맨시티 팬분들 혹은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브라이너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막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누구와 누구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매 시즌 따라다니는 꼬리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팀들이 덕배의 패스를 받아 득점을 못했다고 해도 이게 막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덕배는 원래 팀들이 덕배 패스를 못 받아왔으니까.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은 더브라이너의 득점력이에요. 이제 어시스트는 문제가 아니라 득점을 자주 넣어주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득점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최근에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슈팅, 정말 터무니없는 슈팅, 되게 왼쪽 엄청 코너킥 쪽으로 가는 슈팅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슈팅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도 예상 어시스트랑 득점이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 골이 거기를 채워주지 못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황금빛 순간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더브라이너 같은 유형의 선수는 공격적인 패스를 워낙 많이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볼을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턴오버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성공하는 패스가 적어지면 실수만 두드러져 보여요. 그래서 이번 시즌 더브라이너보다 더 많은 볼을 빼앗긴 선수들을 살펴보면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수들도 더브라이너랑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아놀드, 포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까지도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어줍니다. 더 많은 창의적인 패스를 성공한다는 거겠죠. 근데 더브라이너는 시도하는 것만큼 결과값을 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더브라이너의 투지는 여전합니다. 작년에 더브라이너에게 계속 거액의 연봉이 제한돼요. 특히 사우디 클럽들이 덕배에게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더브라이너는 팀에 남는 걸 선택했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다시 보여주고 싶어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번 시즌이 계약 마지막 시즌입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맨시티 입장에서도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팀 내 거의 최고 주급인데 이 선수에게 얼마나 기간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봉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연봉 삭감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더브라이너가 실망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을 꾸려야 할지를 정말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도. 거기다가 이제 더브라이너는 구단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덕배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제 핵심 선수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서 조금 크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후보 선수로 팀이 점점 기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후보 선수로 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동시에 사우디가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맨시티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연봉을 제의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봉의 격차는 더 커질 뿐더러 이미 구단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트로피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과 연봉을 포기하면서까지 팀에 남아있으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떠날 확률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팀에게 좀 더 희생을 하면서 조금 후보 자원으로서 크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좀 떠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팀과 더브라이너 모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칼란의 주제는 더브라이너와 맨시티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